네, 2021년 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을 갖고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구호죠. 검수완박. 네. 부제는 말 잘 듣는 검찰을 새로 만들지 그래. 네, 이거는 저희 멘트입니다.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라고 있죠. 경찰대학교 일기 출신. 네.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입니다. 2월 22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운영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3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4명과 같이 기소 수사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황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죠. 그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소와 수사를 완전 하기 위해서. 이 황운하 법안은 여권 의원들의 모임인 철험의 의원들과 같이 발의한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7명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필요 있어요? 다 통과식인데 뭐 인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황운하 법원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한테는 차관급인데 수사총감이라는 계급을 주자. 수사총감이라는 게 뭔가? 경찰청의 제일 높은 사람을 치안총감 별 4개, 그 다음은 치안정감 그럽니다.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에는 수사정감을 주자 그렇게 했고, 우리 경찰청은 각 도마다 광역시도마다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근데 중대범죄수사청은 황운하 의원은 고법 관할구역에 지방수사청을 둔다. 우리 고법이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대전고법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또 수원도 만들었네. 그렇게 이제 한 6개의 지방수사청을 두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만들면은 검찰청법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임무는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그리고 유지만 하고 6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서 한다.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철험에 속해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권만 갖는 공소청이란 걸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철험회 안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뭔가? 기존의 검찰청을 어떻게 하든 무력화시키거나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런가? 윤석열 검찰이 이 정권에 아픈 데를 찌르는 게 싫다 이거죠. 자, 이런 공청회에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세미나에서 누가 발표를 하고 누가 발제를 하고 누가 토론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경희대학교의 서보학 교수란 분이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의 검찰개혁은 상당히 불안정한 시스템 위에 놓여 있다. 이대로면 검찰의 횡포는 계속될 것. 제가 보기에는요, 이대로라면은 정치의 신여로, 검찰을 정치의 신호로 만들기 위한 정치권과 청와대의 횡포가 계속될 것.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 특별히 검찰 편은 아닙니다. 참 보는 게 다르군요. 기소권 자체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라며 통제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네, 기소권도 상당히 강한 권력이죠. 보안 수사도 검사가 직접 행사하도록 놔두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는 폐해가 여전할 것. 네. 근데 보안 수사를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서 교수님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은 재판에서 지게 되면은 그게 빤하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보안 수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붙여놓은 건데 이걸 떼어낸다? 글쎄요. 어떻게 이게 법학 전문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판단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수처는 민의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장에도 검찰이 보안 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공수처가 민의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 왜 이런 발상을 하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비리 많은 전문으로 수사하기 위한 거지 검찰하고 어떤 뭐 대립하거나 경쟁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서 교수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뒷말로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안 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을 보유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네, 보안 수사권이 뭐예요? 기소를 하려고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하라라고 지시하는 게 수사권 행사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6대 범죄 중 일부는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넘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을 제한하는 등 비대화 방지 방안에도 고민해야 된다.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소리고. 서부학 교수가 누군가 좀 알아봤더니 이분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3인 출판사인가요? 시민 출판사인가요? 2011년. 김희수, 서부학, 오창익, 하태훈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씨는 누군가 알아봤더니요. 사시 29회 출신을 합격한 검사를 지냈고요. 또 의문사 진상규명인이 상임위원을 지냈고 전북대 법대 교수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서부학 교수는 독일 대학에서 형사법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기획연구팀장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했고요. 오창익 씨는 인권연대 사무국장입니다. 하태훈 씨는 고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네 분 모두 좀 뭐 좋게 얘기하면 진보고 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죠. 이러한 공청회에서 토론자였던 것 같은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정영훈 변호사는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즉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게 안타깝다라고 했고 아까 그 서부학 교수와 함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썼던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최근의 인사 논란 자체가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준다며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있다. 검찰개혁, 같은 검찰개혁 무엇을 했냐고 묻고 싶다. 이렇게 했고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주권자를 이렇게까지 만만하게 본 세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되는가, 대통령 비서가 건방을 떨어도 되는가, 이렇게 참 건방지게 말을 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6대 범죄 관련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형사사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상황을 이제는 균열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형사사법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옛날에는 경찰밖에 없었어요. 근데 경찰은 사람을 잡고 수사하는 데 달인이지 이걸 어떻게 법률에 맞게끔 이렇게 기소하고 하는 걸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게 되면 매번 지는 거죠. 법원은 법적으로 보니까.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막 벌을 주면 안 돼요. 이 죄형 법정주의라서 딱딱 맞게끔 하면 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어떻게 해야 기소를 했는지 모르니까 이 판사들을, 사법관들을 이 수사기관 쪽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 게 그게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사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형사사법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수사하던 경찰들은 사법경찰 관리가 된 거고요. 이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참석했는데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아래 둬서는 안 된다. 뭐 벌써 이거 걱정하나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하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분 말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 경찰청의 상위 부처는 행정안전부잖아요. 경찰청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큰 게 아마 군일 거고 60만 대군. 그 다음에 15만 요원을 갖고 있는 경찰일 겁니다.
근데 여기 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안 두고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행정안전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시도를 다 관할하는데 굉장히 큰 존재이 되죠. 그러니까 법무부에 두지 말라 그러면 또 행정안전부로 가느냐. 그것도 싫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면 또 그 성격이 안 맞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네? 그거는 요즘 왜 공익신고자 뭐 그런 것 주로 다루는 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얘기 해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청회 주도한 황인하 의원 왈 검찰이 직접 수사권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 일정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네, 이건 본인이 급하다는 얘기죠. 본인이 무슨 사건에 연루돼 있죠. 그런데 이 황 의원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황 의원 법안과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어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으로 있는 황 의원은 또 왜 독자적으로 황희석 최고위원이랑 또 이런 걸 발의하나요? 조금 콩가루 집안 같아요. 그죠? 뭔가 급합니다. 지금 여권의 분위기는 근데 또 다릅니다. 신현수 파동으로 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조금 중지하는 숨고리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제기해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 등등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은 중수청 서둘지 말다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상반기 중 올해 6월 중에 중수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위의 간사인 박주민 의원, 아주 민주당의 젊은 실세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 없다. 이렇게 딱 끊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뭐 조금 진보적 사람들의 의견 같은데 이거와 별도로 지금 경찰청은 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2월 4일 날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본부장을 정하지 못했는데 경찰청은 경찰대 5기, 지금 경찰청장의 1년 후배죠. 인 경남경찰청장 남구준 치안감을 본부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경찰청하고 국수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줄 알았더니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로 뒀어요. 근데 기능만 독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법무부와 검찰청으로 하는데 이거 약간 말장난이죠. 사실 법무부는 껍데기고 검찰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국수본이 경찰청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찰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를 두는데 이 본부장을 3스타로 합니다. 치안 정감으로 둡니다. 이 법이 이미 개정이 됐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16조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겁니다. 그 2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와 관하여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각 지방경찰청이 있죠. 또 그 밑에 각 시군별로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고 나머지 경찰들은 경찰청이 지휘하는 겁니다. 예? 이게 별도 조직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법무부하고 검찰청 관계가 아닌 거죠.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국수본은 FBI라고 하는데 미국의 FBI는요 법무부 산하에 있거든요. 이 미국의 FBI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국가다 보니 연방국가이다 보니까 뭐가 우리 내무부 같은 조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연방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 연방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을 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방국가가 아닌데 이런 걸 얘기하면 참
경찰을 같이 스타디했던 사람으로서는 엉터리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수본을 FBI라고 하는 건 좋아요. FBI라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두게 되면 그러면 뭐 그 FBI 아니지. 법무부로 옮기면 되는데 법무부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중앙대 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FBI인데 그럼 중수청이 있는데 또 이건 뭐예요? 뭐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잔뜩 수사기관을 만들면은 수사기관은 국수본이 있죠. 검찰청이 있죠. 중수청이 있죠. 공수처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치안경찰 위주로 간다는데 여기서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기만 칩시다. 근데 국수본과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검찰청과 중수청은 법무부가 될 것 같아요. 그 독자적으로 공수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 사람들은 이 4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니까 수사기관이 경쟁하니까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 반대일 거로 봅니다. 어떤 한 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버리면 다른 기관이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4번을 당할 겁니다. 국민들 아마 진 빠질 겁니다. 골로 갑니다. 경찰 국가 되는 겁니다. 중국처럼 국민들 꼼짝 못합니다. 이게 권력 잡는 방법이에요.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압니다.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지 그걸 검찰 권력을 통해 잡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채널A의 이동재석 기자 사건입니다.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MBC의 검언유착이라고 제보한 사기 전과자 지연진 씨가 MBC 보도 전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채널A 기자 사건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의심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작년 4월 시민단체가 최강욱, 황희석, 지연진 씨에 대한 고발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됐냐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살리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고 채널A 기자가 말했다는 허위 녹취록을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사했던 검찰은 최강욱 대표만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연진 씨, 그 다음에 황희석 최고위원은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최강욱, 황희석, 지연진 씨는 작년 3월 20일경 무렵 이미 피해자, 이동재 기자죠, 의 취재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황희석 씨가 작년 3월 20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씨와 같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고 지연진 씨도 같은 날 이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월 26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리고 MBC가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보도한 것은 작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연진 씨는 3월 27일 황희석 씨에게 채널A 기자와 만나 몰래 녹음한 대화 녹취 파일을 전달했고 황 의원은 MBC 보도 이전에 이를 최강욱 씨와 함께 검토한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사건을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최강욱 씨는 불구속 기소가 되는 모양인데 최강욱 씨는 이게 굉장히 싫을 겁니다.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사람은요 노무현 정부에서 군 검찰관을 했습니다. 군 법무관 시험 합격자로서. 근데 그 시절에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가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썼는가 하면 군 검찰이 힘을 쓰면은 검찰권을 이용해서 기무사도 장악할 수 있고 헌병도 장악하죠. 그리고 정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휘관도 장악할 수 있죠. 그렇게 덤볐습니다. 그때 여기에 가장 열심히 뛰어들었던 사람이 이 최강욱 법무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육군 총참모장 남재준 씨랑 충돌도 하고 인사부장 윤희령 장군하고 뭐 충돌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한 최강욱 씨가 쓴 책이 이런 책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권력과 검찰, 최강욱 대표 저자고 여기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무슨 흑석동에 뭐 투자했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그 양반. 금태섭 씨. 이번에
서울시장 나왔 이정열 유명한 판사죠. 뭐 김선수 그런 사람이 대담한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최강욱 대표는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작년 5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거를 축하해달라는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를 1,000만 원 명예훼손 소송으로 명예훼손했다고 1,000만 원 소송을 걸었었어요. 근데 그 소송이 해서 졌습니다. 4.15 총선 직후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강욱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해 7분간 통화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고를 위로하고 최강욱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일간지 기자 A씨 등이 문 대통령은 최강욱 축하 전화 한 것은 최강욱이 먼저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그냥 가만히 참지 못하고 6월 달에 바로 1,000만 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어요. 그 결과가 이제 이번에 진 거죠. 근데 이러한 최강욱 씨는 올해 2월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번에 이제 최강욱 씨한테 패소를 했는지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소액 재판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런 최강욱 씨를 보게 되면 자기한테 오는 공격은 어떻게든 법률로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요. 기존에 있는 세력들은 자꾸 부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황운하 비슷해요. 최강욱, 황운하 아주 비슷해요. 그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검찰개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이 좁은가요? 검찰개혁은요,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검찰이 힘을 쓰게 되면은 아까 군 법무관을 통해서 군 검찰을 통해서 군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게 노무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검찰 이기주의로 가는 걸 막으면서 공정한 수사를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간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말고 경찰이 수사한 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재기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보완 수사를 하거나 시킨 다음에 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이런 건 건들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검찰, 중수청, 공수처, 뭐 수사본부 만들면요 나라 거덜납니다. 지금 황운하,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열린민주당에 모여서 외치는 구호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황운하 씨도 이런 법안 만들고 박주민도 이런 법안 만들고 최강욱 씨도 이러고 뭐 이러니까 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검수완박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검찰, 하나의 수사가 검찰이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나의 국가에 2개의 군이 있으면 내전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국가에 2개의 검찰이 있으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검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걸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새로 만들면요 반드시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런 나라 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주당 또 열린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고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